특례 보금자리론 효과, 집값은 바닥인가?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의 집값은 절대 바닥이 아니다. 왜?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또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 TV에 나오고 지상파에 나오고 방송,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매수 기반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39조 원입니다. 거의 40조 원이니까 자, 이것의 한도가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수세가 없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일시적인 반등이 왔다가 집값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가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패턴들이 똑같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똑같은 패턴은 없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으로는 재현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 방송에 나오신 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의 집값 반등은 착시다. 네, 앞에도 여기 있죠. 맨 첫 번째, 왼쪽에. 자,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진 효과라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내용이 분석과 추측과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똑같아요. 집값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다 똑같아요. 뭐냐, 집값 바닥 멀었다 그러고 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투자에 고수가 있고 이제 하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고수는 무엇을 보죠? 시간을 보죠. 하수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 재료를 봅니다. 재료. 자, 이 재료는 무엇이죠? 핑계가 되는 거죠. 핑계. 자, 그런데 고수들은 왜 시간을 봅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름과 내림의 이러한 사이클, 파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정해진 것은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의 법칙이란 겁니다. 우주와 자연의 만물의 법칙인데 자, 이것이 무엇으로 작용한답니까? 이 재료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는 뭔지 몰라요. 어떤 이유든 뭔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의 핑계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무엇만 봅니까? 하수들은 시간을 안 보죠. 이 재료만 본다는 겁니다. 이 재료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자꾸 찾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찾아서 거기서 나오는 공통점, 통계를,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수학적 확률 통계라고 합니다. 이전에 보시면 금융에 보서는 퀀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어떤 연관성을 부여한다는 거다. 자, 이게 안 맞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패턴은 앞으로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50일 만에, 지금 보시면은 22조죠. 3조 신청이 됐고, 7주 만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의 56%입니다. 이게 지금 뭐 39조 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40조 원인지,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을 찾아왔는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게 빨리 조기에 이게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값 반등 자체를 무엇 때문에 보고 있죠? 대부분의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시중 실세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특례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집값이 반등을 했다.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기간이 나왔다고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금리죠, 금리. 지금 주담대 금리, 고정금리 보시면은 3%대까지 왔어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 초입니다. 4.05가 가장 낮은 금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보시면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단에 맞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66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하겠습니까? 더 비싼 금리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뭐 시중은행 가서 더 싼 금리로 담보대출을 주담대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를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조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아파트가 반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더 낮은 지금 주담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문가들의 논리로 따지면 이거는 폭등하죠, 폭등.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폭락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논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떤 것을 투자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그래서 항상 시간의 논리를 지금 잘 보셔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주, 팔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 시간입니다, 시간. 사주, 4개의 기둥이 있죠. 사람에게. 팔자. 다 시간으로 정해진 겁니다. 되는 시간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우주 만물 법칙인 것입니다. 오름과 내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시간을 봐라. 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장국의 압박도 있겠죠. 당국 압박. 자, 그런데 참 이런 기조적인 어떤 지금 이제 금리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초입 국면에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 보시면 특례 보금자리로 금리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제일 낮은 금리가 4.05%에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했으면 특례 보금 이제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은 자,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정말 이것이 일시적인 지금 반등을 만든 재료가 특례 보금자리론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론에 지금 신청을 이때까지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의 대부분이 뭡니까? 갈아타기입니다. 뭔 갈아타기였어요? 대출 갈아타기죠.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무주택자가 있을 겁니다. 무주택자가 신규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책금리를 받아갖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파트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집값이 반등했다는 요인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료가 가지는 한계라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재료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루짜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대형 신청자 60% 넘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주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갈아타기 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갈아타니까 대출이 아니고 아파트 상급지로 갈아타기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상급지로. 그 사람들이 또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내 집을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요가 발생돼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반등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의 대장 아파트도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신줄이 놓게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정말 이것이 바닥이었는가 아닌가? 사실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요. 네, 지금은 그냥 입지로 가기 때문에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분석하기 좋아하는 우리 전문가분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또 바닥이 아닌가? 또 저기서 기추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주택자죠. 지금 무주택자들이 지금 보는 방송들은 제 방송을 안 보죠. 대부분의 지금 폭락론자들의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 아까도 보셨던 유명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계속 폭락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이 멈추고 있다. 폭락이 멈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지금 이제 신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맹목적이에요, 지금.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지금 희망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희망상.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다.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계속
암시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아니면은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먼저 2020년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무주택자들이 뿔났습니다. 왜 뿔났습니까? 네. 집값 안정화 의지 있냐면서 난리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이때 보시면은 그냥 집을 사면 되잖아. 근데 이분들은 이때까지 집을 안 샀은 겁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자, 이때까지 집을 안 샀다면 앞으로도 살 가능성은 사실은 좀 희박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권입니다. 집값 안정 의지 있냐면서 무주택자들이 뿔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한번 볼까요? 2021년도. 네. 무주택자들이 또 뿔났습니다. 무주택자들 단단히 뿔났다. 집값 잡겠다는 코미디쇼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2021년도예요. 아까 본 거는 2020년도죠. 지금은 2021년도입니다. 뿔났어요. 또 무주택자들이. 그럼 2022년도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또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작년에 보니까 또 뿔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윤 정부를 지금 향하면서 막가팍식 집값 부양책 희망 짓밟는다면서 무주택자들이 또 뿔난 거야. 이게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뿔났죠. 이때 지금 폭락했잖아. 폭락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저가에 싸게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뿔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23년도 한번 볼까요? 올해 초. 자, 여기서 보면 규제 풀었다고 무주택자들이 뿔났습니다. 집값 더 떨어지게 놔주지. 왜 자꾸? 아니, 이부 사람들은요, 사실 무주택자들은요, 집값하고 관계없습니다. 가격하고 관계없어요. 애초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0원으로 가도 왔으면 살까요? 만약에.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규제를 풀면서 또 무엇을 만들어줬습니까? 시중금리보다 훨씬 싼 특례보금자리로 만들어줬잖아. 안 하잖아요. 대출 갈아타기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상급지 갈아타기밖에 더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한 게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특례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이 된다. 한도가 소진이 되면 다시 이제 또 폭락을 할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항상 뿔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뿔나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비싸고 싸고 아니면 여기서 뭐 반토막이라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야, 이거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금 뭔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아무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화나게 만드는 것, 그 중에 또 하나가 저는 전문가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자, 시간을 보지 않고 재료만을 분석하는 것. 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저도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확신하듯이 얘기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뭔가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도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2026년에도 무주택자들은 계속 뿔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 우리가 여기서는 거주도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영위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입니까? 아파트는 재화입니다. 재화. 가격이 오름과 내림을 지속하는 재화라는 것이다. 영원히 오르지도 않지만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